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서울 여의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무려 한 3, 4만 명 정도의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 불법 사항을 대해서 이제 경찰에서 지적하고 그다음에 단속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시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불편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 불편보다도 우리 국민들은요, 대다수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고 있어요. 자,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의사들의 오늘 성명 내용인데요. 국민 저항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의사들의 이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한다. 이 점을 역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이재명 사당화를 가고 있는데, 이 사당화가 결국 이제 붕괴가 돼야 되는데 이미 이제 붕괴시키기는 늦었어요. 자, 그래서 사당화를 붕괴는 못 시키더라도 사당화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튀쳐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집단적인 내부 반란을 유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탈당을 선언했거나 아니면은 뭐 현장에 민주당에 잔존을 하고 있지만은 반영 노선을 행동하고 있는 의원이 이제 지금 홍영표가 대표적인데요. 서른은 뭐 이미 탈당했고요. 그래서 홍영표, 서른, 그리고 이미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당을 만드는 김종민, 요 세 명이 3자 지금 연대, 즉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3자 연대 회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뉴스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제 원희룡 지금 이 개항을 후보, 지금 개항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빠짐없이 중요한 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 DC 인사이드 이 커뮤니티에 말이죠. 이 식당에서 요즘 원희룡 후보가 인사만 하는데 시비 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원이라고 한 사람. 요 영상이 지금 이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주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면 말이죠. 이 박용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려다 못 드렸는데, 박용진 지금 이제 이 의원이 말이죠. 대대적으로 지금 이 법적 투쟁까지 굴사하고 나섰습니다. 가짜 뉴스를 지금 대대적으로 좀 돌리고 있어요. 뭐 이 반 박용진 측에서 돌리겠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단식을 때 옆에서 이 음식 바자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여러분께 이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꼭 제 방송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연말까지 제가 100만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오늘 이제 집회와 관련해서 우선 인원 면에서요, 경찰 측에서는 한 뭐 1만에서 1만 5천 명이라고 하고요, 주최 측에서는 한 3만에서 4만 정도 보였다. 그러나 여의도 일대는 지금 골목골목, 여의도 대로 아주 꽉 차 있다. 그래서 차량 소통도 늦어지고 있고, 소음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요, 지금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오늘 집회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갖고 주도적인 인물들 대여섯 명에 대해서는요, 이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이죠. 오늘 이제 이 집회와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의사들이 말이죠. 이 제약회사, 누가 보더라도 의사가 갑이고 제약회사가 을이잖아요. 제약회사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집회 시위에 직원들을 보내지 않으면 전부 약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한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경찰에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그리고 이제 정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 특별 긴급 성명을 내놓고요. 오늘까지 복귀할 경우에는 최대한 선처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요, 이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게 반발하고 집회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했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의사 면허 정지가 이제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 면허 정지가 바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네요. 법률적으로.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설령 법률적인 대응 조치를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 뭐 벌금 몇 푼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의사에서 벌금 몇 푼, 몇백만 원이 돈으로 보이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아예 의사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가지고 자기들 밥그릇을 더 채우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행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번 기회에 말이죠. 이 의료법 관련도
저 관련 규정도 좀 더 세게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서 자기네 의사 직업의 윤리는 버려버리고요. 전부 돈만 완전히 밝히는 이런 의사가 되는 걸로 비춰지는 거. 의사들도 이거 바라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의사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최고 돈 많이 있는 직업이 의사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돈 벌겠다고. 돈을 벌어도 좋아요. 그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시장경제? 예. 돈을 더 벌어도 좋은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돈을 버는 이 행위는 질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오늘 지금 여의도 일대 집회 관련 내용을 갖다가 제가 자료화면을 몇 개 모아봤어요.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하면서 이 미국 뭐라 그럴까요? 이 의료 붕괴를 막아내야 되겠다. 예,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아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의협들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근거가 없습니까? 이미 말이죠. 이미 이런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서요.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어느 정도나 많이 이제 의견 수렴을 했냐면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하고 130여 차례에 걸쳐서 의논을 했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협이라고 하는 단체와도 총 28번이나 대화를 나눴고 이 중에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도 7번에 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사단체에서요. 그냥 일방적으로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정원을 확대를 막는다? 아니 이거 아무리 정부가 삼루정부라고 하더라도 근거 없이 이렇게 민감한 증원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요.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정부 무시, 국민 무시 행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내 집회 상황을 제가 지금 이제 하나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여의대로 일대가요. 그냥 꽉 차 있어요. 자, 한 방향은 완전히 지금 싹 차 있고, 여의도공원 일대가 그냥 완전히 이 왼쪽 이 산같이 보이는 데가 이 여의도 공원이에요. 그 옆에 도로가 전부 다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이 한 차선 하나만 열어놓고, 요 반대편은 이게 이제 반대편 차선이니까요. 자, 이러한 불편.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보면은 이 정도로 이게 의사라고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집단이고, 지성인 집단이기 이전에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서 의사의 필요성이 있겠어요? 환자 곁을 떠나면 의사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집회와 관련해서 이제 한 총리가 긴급 성명을 내놨어요. 정부 원칙은 변함이 없다. 불법적으로 현장 비우는 상황이 계속되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가겠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볼모한 집단 행동에 굴하지 않는다. 의료 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겠다. 굉장히 이렇게 의료진들이 지금 현재 복귀하지 않고 집단 시위를 하고 있는 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지 의사가 환자의 등을 누르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아와 달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의협은요,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이 의사 총궐기대에서 이러한 한 총리의 주장과 관련해서요, 입장 관련해서 의협은 2,000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다. 증원 과정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그리고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의료계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자, 그리고 의대 2,000명 증원은 오히려 필요한 최소한의 확충 규모고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서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의사들 총궐기대에서 주장한 것은요, 이러한 의대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해 달라. 그래서요, 이런 의사협회, 지금 이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 이제 김태우 의사인데요. 김태우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의대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다음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게 도구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선물로 포장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회에서요, 이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 홍보위원장도요, 의료비 폭증과 의대교육의 질 저하를 처리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그리고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도요, 정부의 졸속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예. 그리고 의사를 2,000명 증원한다면서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진료 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가 좋지 않고 빈번한 형사소송과 같은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 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 그럼 단언할 수 없으면 이걸 대화로 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하고, 이게 그러면 집회를 통해서 이런 대안들이 마련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뭐 100번 얘기해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는요, 오늘 참여를 강요하는 문제와 관해서는 법적으로 문책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말이죠, 이 제약회사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달라고? 자, 그래서 조지우 서울경찰청장이 말이죠, 불법 행위 단호히 대응한다. 그래서 준법 집회는 포장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집회 참가 강요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그 온라인 선상에 지금 나들고 있는 지금 이제 이 제약회사 동원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이렇게 글들이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해요. 내가 영업하는 내업과장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이 파업에 참여한다.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약 다 밀어준다고 한다. 내일 참여 안 하면 약 다 바꾼다고 협박해서 꼭 가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는 한 7명 정도 가겠다. 이렇게 이런 지금 글들이 이제 온라인에 지금 쫙 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찰청 관계자는요, 이러한 문제와 관해서는요, 이 업무상 의치이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이거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그래서 형법상 강요죄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갖다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은 입건 전 조사 단계는 아니지만은, 내사 단계는 아니지만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이 보건부든 각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 중이다. 그래서 명백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거나 또는 고소고발과 같은 수사 단서가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서 엄정 조치하겠다. 당연하죠. 엄정 조치해야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는 관용할 수 없다. 예,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불법 동원과 관해서는요, 불법 무관용 입장을 내놨습니다. 불법 무관용 원칙. 그래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라. 그래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절대 묵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확고한 입장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번 이제 이 강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 이 법률적인 제재가 가능하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제 수사가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이제 고발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소환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협지도부 중 일부는 이제 내일 4일부터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어요. 그래서 주수호 언론 홍보장 같은 경우에는 숨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소환조차보다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느냐? 자, 이거 왜냐면요, 지금 돌아온 전공인은 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94%가 전부 형사 고발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고발된다 하더라도 별거 아니다는 거죠. 행정처분이라든가 또는 의료법상 이 처벌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의료법상이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의사 면허 자격이 정지가 되거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기면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이 면허가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겠느냐? 이 정도가 되면 통상적으로 그냥 벌금형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느냐? 전공의도 복귀시킨다고 그래서 이 강제 제재 조치로 과연 전공의 복귀가 가능하느냐? 쉽지 않을 거다. 효과가 별로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면허 정지를 시킨다 하더라도요. 해당 의사가 면허 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해버리면 이 취소 이거 뭐 가처분시정을 인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면허를 유지해달라. 그래서 가처분시정까지 내면 면허는 유지된 상태로 그러니까 환자를 돌보면서 돈은 벌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의사협회는요, 지금 앞으로도 일부 개원의 전문의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고, 정부에서는요, 이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의료계획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업문자원에서 이 양측에서 지금 이 강대강으로 마주치고 있는데요. 의사들이야말로 최고의 직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은 하고 항의할 게 있으면은 다른 방식으로 항의하는 게 낫지. 이렇게 실력 행위로 항의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남은 빅뉴스들 빠른 속도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뭐 얘기를 또 길게 하려면 한없이 길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길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일 세게 발랑하는 다선 중진이 누굽니까? 35선, 홍영표 4선. 그러죠? 김종민은 이제 이번에 3선 들어가다가 지금 이제 탈당에 나와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서 용산 출마를 선언했죠. 자, 그래서 이게 3자 협의체, 이분들이요. 이제는 3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반명 행동하에 나선다. 이런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이죠. 본래가 어제가 3월 2일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 긴급히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낙연이가 광주에 가서 광주 출마를 선언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를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이 3자 연대 방안. 요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갑자기 방향을 좀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 가칭, 이 창당 작업, 민주연합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3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짜 민주당, 이재명 정당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요 긴급 극비리의 회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말이죠. 새로운 미래에서. 그래서 이제 홍영표 선언하고 김종민 이 3인방이요. 이 민주연합을 만드는데 이 방향성에 전면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끝까지 그래서 말이죠. 이제 조금 늦었지만은 이 김용주 의원이라든가 이상민 이런 탈당파가 생긴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 그동안에 밝힌 5명보다도 더 많은 의원들이 탈당할 수 있을 자기네 쪽으로 이제 올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홍영표 선언이 이제 민주연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연합의 이 속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요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하고 민주연합이 무슨 통합 흡수가 아니라 이 1대1로서 이제 통합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홍영표도요, 최선의 합리성과 명분, 성의도 없는 공천학살 뒤에서 희덕되는 부도덕한 정치를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 상대를 악마화해서 자신의 허물을 감추는 정치, 제2속만을 탐하는 정치를 바꾸겠다. 민주와 평화의 가치가 온전히 서는 정치로 가있고 눈속임 정치가 아닌 고든 정치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말이죠, 이 푸사까지도 지금 바꿔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푸사까지도 바꿔놓고 결기를 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새로운 푸사를 통해서 말이죠, 이 본인의 독립 노선을 확고히 유지해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사를 보면은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고든 정치 정면 돌파 이러한 사진으로 지금 교체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요 사진을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제 결기를 다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푸사까지도 새로 바꿨으니까 새로 출마한다는 거죠. 정면 돌파, 고든 정치, 이재명 사당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기를 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른 의원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미래에 이제 합류하겠죠. 이미 뭐 일하기는 다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중으로 말이죠. 내일 중으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부산, 부천시청에서 출마 회견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지만 주 민주연합 가칭 여기로 전부 다 뭉치겠다. 그리고요. 4일 출마 기자회견 자리는 파란 잠바를 입고 나갈 계획이고 내가 진짜 민주당이라는 의미를 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과연 이재명의 이 행패, 이거를 어느 정도나 좀, 해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심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원희룡, 지금 예비 후보, 원희룡 후보의 식당에서의 이 항의 사태, 요거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게 이제 지금 DC 인사이드 여기에 뭐 대대적으로 이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말씀으로는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 그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1998년 10월 어느 날 네, 잠깐만요. 인류는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했던 인체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자, 이거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원희룡 TV에서 제가 받은 겁니다.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자, 그래서요. 요게, 제가 조금 이 화면을 고르는 게 좀 잘못됐는데, 자, 잠깐만요. 제가 다시 요 화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이게 잘 안 나오는데요. 예, 제가, 여기를 제가 보내드리면 아무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좀 잡힐 것 같은데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보시면은, 이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는 이 남성,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사람들을 손님으로 받아주느냐? 원희룡 이 후보를 정치인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항의하는 이 고성, 이걸 보면은 이 민주당원이 얼마나 무식한 인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물론 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판, 선거판을 흐트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개항을에 계신 우리 이제 최소한도 뭐 민주당 골수 지지파를 빼놓은 나머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합리적인 투표가 뭐겠습니까? 개항의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맞을 수 있는 이런 분은 과연 이 범죄자인 이재명보다는 당연히 장관까지 하는 능력자 이 원희룡이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우리 유권자 개항을에 계신 여러분들, 더군다나 말이죠. 이재명이가 게리맨더링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 13동은 이 국민의힘 쪽이 세기 때문에 개항갑으로 보내놓고 개항갑에서 민주당세가 센 무슨 뭐 두 개 동을 개항을로 보내놓은 이런 꼼수를 부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도요. 요거를 전부 이재명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박용진이가 이제 열불이 확 났어요. 그래서 지금 가짜 뉴스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선전보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허위사실 뭐냐? 지금 이제 이 페북에 글을 올린 건데요. 모 유튜버가 이재명이 대표가 단식 중에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음식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자회는요, 이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게 아니라 전태일 재단하고 공동 주최했다는 겁니다. 자, 왜 작년에 이 방글라데시하고 네팔 어린이 나눔 바자회인데
이 바자회는 작년 방글라데시 네팔 어린이 나눔 바자회인데 전체일 재단하고 공동 주최를 해서 사단법인 이주노동 희망센터가 주관 행사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이주민 아동 인권을 홍보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는데 이 행사에는 소상공인이 여러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 음식물 무료 시식 여부와는 무관하고 행사 장소 예약도 이재명이가 단식하기 한 달 전에 이미 이야기되어 있었다. 그래서 향후에 음식 바자회를 했다는 이런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이 계속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내일부터 말이죠. 내일부터 경선이 시작돼요. 3자 경선. 정봉주, 박용진, 이승훈.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말이죠. 박용진의 경우에는 지금 하위 3%로 되어 있습니다. 하위장 하위 10%. 그래서 30점이 감점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금 게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가짜뉴스까지 하니까 가짜뉴스 만들어서 하는 게 뭐겠어요. 편차를 최대한으로 벌려갖고 30점을 안 받아도 이렇게 떨어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게 가짜뉴스를 좀 확산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 박용진 의원 측에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